루시드 드림 아시나요? 한국에선 자각몽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직역하면 꿈을 인식하는 것, 꿈에서 나를 인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루시드 드림을 알고 계시다면 한 번쯤 꼭 이 루시드 드림을 꾸고 싶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꿈에서 자기를 인식하는 순간 그 꿈을 지배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죠. 날고 싶으면 날 수 있고, 보고 싶은 것을 소환할 수 있고,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고, 심지어는 바늘에 찔리는 상상을 했을 때 그 고통이 느껴진 것처럼 루시드 드림의 경우 꿈을 통해 감각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원하는 쾌감을 다시 경험하는 것도 가능. 자, 이제 좀 루시드 드림에 관심이 생기시나요? 그렇다면 오늘의 심리학 루시드 드림 편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루시드 드림을 설명해드리기 전에 루시드 드림이 그저 환상이 아니라는 것을 조금 더 알기 쉽게 저의 루시드 드림 경험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의 루시드 드림은 앞선 환상들과 다르게 최악의 루시드 드림이었는데요. 눈을 뜨니 항상 보던 저희 집 거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온통 짙은 회색이었죠. 저는 눈동자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곤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그것이 가위 눌림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는데요. 저가 꿈을 꾸고 있다는 것, 즉 가위에 눌렸다는 것을 스스로 자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자각한 후 저는 꿈을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야한 생각이 들었을 때 그 생각을 하지 않기 위해 열심히 다른 상상을 했던 경험이 있나요?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이미 그 생각이 떠오른 후에는 그것이 잘 통제되어지진 않죠. 저의 상태가 그러했습니다. 회색빛 집과 움직이지 않는 몸을 통해 가위에 눌렸다는 것을 자각하였지만 통제할 수 없는 두려움이 곧바로 뇌를 지배하였습니다. 그리곤 제가 싫어하는 것, 제가 평소 두려워하는 것을 마구 소환해댔죠. 생각이 통제가 되진 않았지만 정말 제가 상상한 것들이 나타났습니다. 이것만은 안 돼 하는 것들이 툭툭 튀어나왔죠. 꿈에 영향력을 미치긴 했지만 의도성이 전혀 없었고 원하는 대로 조정하지 못한 채 꿈에 휩쓸려 버렸는데요. 만약 제가 안정적으로 꾸밈을 인지하고 그 상황을 컨트롤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자, 이 이야기를 들으니 루시드 드림에 대해 조금 현실감이 생기고 가까워진 것 같나요? 사실 루시드 드림이 음모론 같기도 하고 환상 같은 얘기로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꿈이란 것 자체가 보이지도 만져지지도 않는 존재이니까요. 하지만 이 루시드 드림은 아주 많은 국가에서 수없이 관찰된 현상으로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된 이젠 의심할 수 없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루시드 드림은 어떻게 꾸는 것인지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평소 우리를 인지하고 살아갑니다. 그렇기에 내 행동을 결정할 수 있죠. 하지만 꿈에서만큼은 그러하지 못하는데요. 그렇기에 우리는 꿈을 마음대로 조종하지 못하고 꿈에게 휘둘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평소처럼 꿈에서도 우리 스스로를 인지할 수 있다면 꿈에게 휘둘리지 않아도 되겠죠. 그럼 스스로를 인지하도록 만들어주는 곳을 찾아야겠죠. 그곳은 아마 뇌의 특정 부분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우리가 깨어있을 땐 활성화되어 있고 잠들 땐 꺼져 있겠죠. 즉 꿈을 꿀 때의 뇌의 상태와 그렇지 않을 때의 뇌의 상태를 비교한다면 그 특정 부분을 알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그런 검사를 시도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는 별 소득을 남기지는 못했는데요. 뇌는 잠을 자게 되었을 때 스스로를 인지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부분의 활동이 정지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잠에서 깰 때는 또 동시에 활동을 시작했죠. 즉 스스로를 인지하도록 해주는 특정 부위만을 찾아내는 것은 불가능하였습니다. 하지만 막스 플랑크 연구소는 포기하지 않고 라이프치히와 베를린에서 동시적인 실험을 하나 실시하는데요. 자신이 꿈을 꾸는 것을 스스로 인지하는 사람과 자신이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 꿈을 마음대로 조종하는 사람을 모았는데요. 즉 루시드 드리머들을 모은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꿈을 꾸는 동안 뇌파를 측정했습니다. 이들이 꿈을 꿀 때의 뇌파는 일반인들의 그것과는 차이가 존재했는데요. 어느 특정 부분이 일반인들과 다르게 활성화되어 있었던 것이죠.
첫 번째, 배회 측 전전두피질. 보통 자기평가 담당으로 알려진 부분입니다. 두 번째, 전두국 대뇌의 가장 앞쪽. 스스로의 생각과 감정을 평가하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 쐐기앞 소엽. 자아인식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러한 특정 부분들이 활성화되는 결과를 보여주었는데요. 이 실험의 결과, 만약 저 특정 부위들을 활성화시켜줄 수 있다면 인공적으로 루시드 드림을 꾸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겠다는 결론이 나왔죠. 하지만 아직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특정 부위를 활성화시킬 것인지, 얼마나 자극을 주어야 하고 얼마나 활성화시켜야 하는지, 언제 활성화시켜야 하는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었죠. 그렇게 시간이 흐른 후 독일에서 루시드 드림에 관련한 중요한 연구가 실시됩니다. 루시드 드림을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을 27명 모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두피 정면과 측면에 전류장치를 붙이는데요. 그것을 통해 미세한 전류 자극을 흘리는 것으로 실험은 시작되었죠. 꿈은 렘 수면 중에 일어나기 때문에 참가자들이 렘 수면 상태에 들어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27명 각각에게 2Hz에서 100Hz까지 랜덤하게 자극을 주었습니다. 그들의 뇌의 활동은 실험진에 의해 철저히 모니터링 되었는데요. 전류를 준 3에서 5초 후 그들을 깨워 꿈에 대해 상세히 기록하게 했습니다. 놀랍게도 40Hz의 자극을 받은 참가자의 뇌의 정면과 측면에서 동일한 양의 미세한 활동량 증가가 확인되었습니다. 25Hz의 자극을 받은 참가자에게서도 더 미미했지만 동일한 결과가 확인되었죠. 이외의 전류 자극에서는 어떠한 반응도 일어나지 않았는데요. 과연 40Hz의 전류 자극을 받은 실험 참가자는 루시드 드림을 꿀 수 있었을까요? 40Hz의 전류 자극을 받은 사람은 꿈에 대한 기술 과정에서 이러한 얘기를 남겼습니다. 레몬 케이크를 먹고 있었어요. 그것은 투명했죠. 그리고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중 한 명이 제게 말했죠. 맞아요. 당신은 그를 전에 만나봤잖아요. 그때 저는 제가 꿈을 꾸고 있는 것을 인지했어요. 이상한 건 꿈과 현실을 동시에 인지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꿈과 같이 하나도 이해가 안 가는 매우 기이한 전개였지만 그 과정에서 그것이 꿈임을 인지하였죠. 단 한 번도 루시드 드림을 경험해보지 못한 참가자가 말입니다. 놀랍게도 40Hz의 자극을 받은 실험 참가자들의 77.8%는 자각몽을 꿀 수 있었다고 합니다. 즉, 루시드 드림에 대한 연구가 조금 더 진행되어 우리의 특정 뇌 부분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계가 나온다면 꿈의 개념 자체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기계는 아직 생산되지 않았고 그치만 루시드 드림은 꾸고 싶은 이러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잠에 들고 눈꺼풀 안에서 눈이 움직이는 게 보일 때, 즉 렘 수면일 때 미리 준비하고 있던 친구에게 전기 파리채로 머리의 정면과 측면을 후려쳐달라고 부탁하면 될까요? 40Hz로 맞춰진 전기 자극을 줄 수 있다면 괜찮겠지만 현실적으로 실험 상황을 똑같이 재현하긴 쉽지 않겠죠. 루시드 드림을 꾸기 위해선 우선 꿈을 인식하는 노력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꿈을 컨트롤하기 이전 꿈을 인식하는 것이 루시드 드림의 첫발이니까요. 꿈을 인식하기 위해선 꿈에 익숙해져야겠죠. 평생을 꿔온 꿈이지만 우리는 그 꿈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꿈을 인식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잠들 때 머리맡에 공책을 하나 두십시오. 그리고 꿈을 꿀 때마다 공책에 꿈의 내용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꿈을 지속적으로 기록하다 보면 꿈의 느낌에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꿈의 느낌에 익숙해져 가다 보면 자연스레 꿈을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까의 저의 꿈을 예로 들자면 저는 가위에 자주 눌립니다. 그렇기에 기록 같은 건 하지 않았지만 가위의 느낌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죠. 그래서 몸이 움직여지지 않자마자 이것이 꿈임을 직감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평소 루시드 드림에 대해 무지했기에 인식만 한 후 아무런 대처도 하지 못하고 그저 꿈에 휘둘렸는데요. 어쨌든 이것이 루시드 드림의 기본입니다. 꿈임을 인식하는 것이요. 또한 기록하다 보면 신기한 특징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좋아하는 작가나 영화 감독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사전 설명 없이 그들의 작품을 접했을 때 그의 작품임을 느낄 수 있는 그들만의 특징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꿈에서 그러한 특정 표현을 찾아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기록한 우리의 꿈을 분석하십시오. 특정한 패턴 혹은 표식이 꿈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순간 그것이 꿈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미리 파악해두는 것이죠. 이는 우리가 꿈을 인식할 수 있는 강한 힌트가 될 것입니다. 내부적으로 파악하기 쉽지 않으시다면 외부에서 꿈꾸고 있는 내부의 나에게 영향을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꿈을 꾸는 시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꿈을 꾸는 시간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정확하게 언제 꿈이 만들어지는지는 혼자서는 알 수 없겠죠. 보통 꿈은 렘수면 때 만들어집니다. 그럼 렘수면 시간을 알면 되겠네요. 보통 20에서 40대 성인의 경우 잠든 후 20분 정도 후에 렘수면에 빠져들어간다고 합니다. 그 시간에 맞춰 알람을 설정해 두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알람의 소리를 꿈에서 깨지 않도록 낮게 설정해야 하고 꿈에서 알아들을 수 있게 직접적인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이거 자각몽인데? 야, 자각몽이야 하는 식입니다. 이래도 루시드 드림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의 치트키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약을 사용하는 것인데요. 이 약들을 복용한다고 바로 자각몽을 이뤄주진 않지만 어느 정도 자각몽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갈린타민과 콜린비타르트레이트라는 약물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론 돈까지 써가면서 사용하는 것까진 추천하지 않습니다. 아직 루시드 드림을 꾸기 위한 전문적인 기술들이 한 8가지 정도 남아있는데요. 또한 루시드 드림을 꿀 수 있게 도와주는 기계들도 남아있고요. 그리고 꿈을 인지하였다면 그 꿈을 컨트롤할 수 있는 테크닉도 남아있습니다. 이것들은 이제 2부에서 다룰 생각인데요. 오늘은 루시드 드림에 대해 기본적인 것들을 알아보았습니다. 한 번쯤 경험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갑갑하고 매일 똑같은 일상 속에서 무료로 시간 들이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자신만의 놀이동산이 생긴다면 이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구독하고 2부까지 시청하여 루시드 드림을 우리 모두 다 함께 꿀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이상